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판정과 허용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 도메인을 에이전트 친화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88%의 비즈니스가 실패한 원인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70분의 강연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듣게 되실 내용들이 사실 아마 이제껏 들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전트가 마치 우리 조직을 20년, 30년, 40년 이해하고 있는 훌륭한 오랜 직원처럼 어떻게 우리의 조직 환경을 바꾸어갈 수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지능이라고 말하는 LLM 기반의 에이전틱 인텔리전스는요, 흐름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직의 레거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CRM, ERP, 협업 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이전트의 도구라고 불리는 그 툴링들, API를 제공하는 환경들은요, 계단과 같습니다. 레거시는 건너뛰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경영자라는 부분, C레벨이라는 부분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내 조직 도메인을 내가 의사결정권자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에이전트라는 지능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브릿지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도메인 오너로서 어떻게 이 정책과 AX의 실행 세계를 확률에 맡기지 않고 그렇다고 고집스럽게 결정론적으로만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전혀 다른 이 두 세계를 접합시킬까? 그 인터페이스 컨트랙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하고 버클리하고 되게 많은 빅테크들과 협업을 해서 지난 2년간 POC들을 체크해 봤어요. 근데 88%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일반 기업들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대학들과 세계 인류의 빅테크들이 모여서 했던 프로젝트들의 실패율이 88%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전트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도 도메인 난이도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 security, compliance, 고객 satisfaction을 다 미트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 조직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워크플로우 수십 개, 수백 개를 돌려도 필요한 것들을 매핑시켜서 그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팀이 하는 일을 1분 자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짜리까지도 많은 에이전트들이 완전 자동화시키는 fully autonomous mode, 자율주행차처럼 그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년 갖고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POC에서는요,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대시보드도 다 그린 라이트가 떴어요. 워크플로우도 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실패를 하고 88%의 비즈니스가 왜 프로덕션까지 가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중간에 좌초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POC에서 기술적으로 성공했던 것이 실제 조직 도메인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허용 가능성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판정과 허용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 도메인을 에이전트 친화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88%의 비즈니스가 실패한 원인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실제 성공했던 12%의 비즈니스들을 찾았더니 전부 다 조직 도메인이 높은 수준으로 모델링 되었다는 거예요. LLM과 같은 지능들은요, 독특함이 없죠. 모두가 똑같이 써도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클로드 쓰고 있지 않나요? 다 똑같이 오픈AI 쓰고 계시지 않나요? 솔직히 네,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너럴리제이션이요. 조직의 독특함과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오신 각 회사를 대표하고 계신 C레벨 분들은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조직 안에서만큼은 멀리 떨어져서 봐도 선명하게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명도라고 불리는 generality, 일반성을 위해서 최적화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일반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너럴의 의미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아직 강조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년, 2년 안에는 반드시 이 시장에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어디서 멈추고 판결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POC에서는 성공했던 이슈들이 실제 조직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 이유는 똑같아요. 왜냐면 POC는 비교적 닫힌 세계입니다. 하루에도 엣지 케이스가 수십 개가 터질 수 있는 게 우리 비즈니스예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 정책이 매번 버전업을 하면서 갱신되지 않으면 실제로 낡은 것이 돼서 현실의 세계와 우리의 문서의 세계에는 늘상 드리프트를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생기고 우리의 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추적하고 감사 가능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상태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계가 바로 우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개발은요, 솔직히 인정해요. 닫힌 기호 체계로 안전한 세계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환경 안에. 추적 감사 가능해요. LLM이 잘하는 게 뭐예요? 언어 모델링이에요. 프리딕션도 다음 올 언어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언어와 같은 원딜까요? 2D, 3D, 4D예요. 오픈 월드입니다.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아카데믹에서 말하는 오픈 월드예요. 엄청난 엣지 케이스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나와요. 자, 코딩은요, 우리 내부 스코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일즈는요, 프로모션도 못 만들어요. 우리 내부 조직이. 고객이 바뀌는데요. 리퀘스트가 달라지는데요. SCM의 디맨드가 흔들립니다. 코스트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제어 못해요. 코딩은요,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예요. 바이브 코딩? 1D예요. linguistic intelligence예요. environmental intelligenc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모델링이 필요한 영역과 그 내부 모델링이 암묵적으로만 진행이 돼도 비교적 성과가 높게 나오는 세계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터러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요구하는 지능의 성격이 아예 애시당초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지능이 높을수록 더 정교하게 길을 잃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없는 길을 잇다고 환각을 만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어의 환각은 satisfaction 이슈라 retry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조직 도메인의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순간 실행의 환각으로 넘어갑니다. hallucination of execution이 되는 거예요. 즉, retry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사고는 터졌다는 거예요. 환각이 사건이 되는 실패 지점,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조직 도메인을 암묵 세계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심볼릭하게,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LLM만 지능이 아니에요. 이미 몇 단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도 멀티 에이전트가 있고요. 멀티 에이전트도 멀티 워크플로우가 있고, 멀티 워크플로우도 워크플로우 월드가 있고요. 이 월드 모델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직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몇 단계가 늦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도메인을 암묵적으로 만들지 않고 명시적으로 만들 때 비로소 에이전트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AI 프로젝트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몇 페이지는 제가 사진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C레벨로서 관리해야 되는 실패예요. 이게 아닌 다른 실패는 그냥 부서장님들께 그냥 관리하라고 하세요.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마시고 C레벨이 관리해야 되는 에이전틱 프로젝트의 실패는 요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실행의 환각이에요. 이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나라가 없이 고속도로가 없다고 했죠. 고속도로가 없이 자동차가 없다고 했죠. 이게 에이전트가 하는
세상과 자기 컨텍스트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있다고 착각하고 언어가 아닌 실행 단위에서 일으키는 환각을 실행의 환각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실행 탈주입니다. 탈주라는 거는 뭐예요? 경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실행에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행의 결과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경로가 망가졌다는 거죠. 경계 붕괴는 뭐냐면요. 에이전트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실 세계가 disparity,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에이전트의 추론? 아니요. 에이전트의 실행? 아니요. 에이전트가 추론을 하잖아요. LLM이 추론을 하잖아요. 리즈닝을 하잖아요. 그 실패의 환각을 딱 들여다보면 리즈닝 트레이스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추론이 기대어 서 있는 세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추론은 베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베이스가 여러분이 설계한 게 없으면 얘네는 뭐를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를 암묵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레이턴 스페이스, 확률 공간에서 잘못된 추정 상태가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실제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가장 위험한 버그입니다. 버그가 아니죠. 가장 위험한 경계 붕괴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땐 전부 다 드리프트나 그냥 에러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건 단순 버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추적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확률 갖고 디버깅을 해야 돼요. 그럼 디버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표시 주저앉겠죠. 프로덕션에서 못 쓰겠네. 우리가 설계 안 해놓고 LLM 핑계대고 그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혀 다른 것들은 에이전트 층위에서, 워크플로우 층위에서, 그리고 월드 층위에서 전혀 다르게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행의 환각 같은 경우는요. 입력과 해석이 간극이 생겨서 해석이 현실을 놓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뉴럴 월드 모델, 뉴럴 레이어, LLM에서 일어납니다. LLM 지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실행의 환각이에요. 이럴 때는 간단한 프로젝트에서는 렉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실행 탈주는 심볼릭 월드 모델.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 조직 도메인을 여러분이 설계를 안 했거나 잘못 설계했거나 제대로 설계했지만 버전이 업되는 바람에 여러분이 설계한 세계가 낡았을 때 생기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즉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두 세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LLM이라는 확률이 여러분의 세계가 어떨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판정을 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실행을 허용하고 거절해야 되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제 비즈니스가 달라서 생기는 이슈예요. 즉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높은 지능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발 딛고 서서 행동하고 실행에 옮길 세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심볼릭 월드 모델에서 태어난 게 우리 더존이 제일 잘하는 ERP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직 도메인에서 어떻게 에이전트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엔티티, 상태, 전이, 제약. 엔티티는 E죠. 상태는 state, S죠. 전이는 transition, T죠. 그리고 제약은 constraint, C예요.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명세한다는 게 사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규칙이 올해도 워킹합니까? 안 돼요. 매번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명세하지 않으면 심볼릭 월드 모델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세계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얀 루쿤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월드 모델스, 제파, 드림 아니면 인바디드 AI라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를 이끌고 있는 다양한 뉴럴 계열에서는 어떤 계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야, 무식하게 명세하는 거는 그만 좀 하자. 이제는 데이터 갖고 학습시키자 해서 똑같은 월드 모델을 만들었는데 Symbolic Designed World 모델이 아니라 Learned World Model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월드 모델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계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했느냐?
데이터가 많을수록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예요. 단점은 뭐였을까요? 유연성이 탁월해요. 초기에 설계에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벽 앞에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 추적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만들어진 세계는 전부 다 벡터 기반입니다. 벡터는 인간의 레저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LLM으로 답을 냈어요. 그 추론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추론의 결과가 어떻게 파라미터를 연결해서 무엇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답을 냈는지 LLM을 만든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LLM은 블랙박스예요. 아시죠? LLM을 만든 사람도 몰라요. 샘 알트만이 와도 몰라요. 딥러닝의 아버지 3명들이 다 와도 몰라요.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적 불가능해요. 벡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두 번째, 규칙 준수 보장 불가하죠.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언젠가요? POC 때는 지켰는데 프로덕션 때는 안 지킬 때죠. 책임 귀속 불가합니다. 오디트 트레일이 안 돼요. 롤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프로덕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결국은 이 둘을 합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4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논문들로 실제 엔터프라이즈,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 실행 환각의 늪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죽어라고 규칙을 명세하는 경직된 자동화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건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 둘을 결합해야 된다. 유연한 해석을 데리고 오고 여기서는 안전한 집행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릭 세계에서는 executability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뉴럴 계열에서는 interpretation이랑 observation이라고 하는 판독에 대한 인코딩 기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믹스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분업을 시켜서 이 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둘을 어떻게 접지시킬 시 인터페이스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 책의 챕터 4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코딩까지 다 명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뉴럴은 유연해요. 뉴럴은 의미를 열어요. 끊임없이 확장 가능해요. 매우 유연해요. 근데 엘리베이터처럼 정수가 아니라 1.4층에 막 세워줘요, 우리를. 그래서 제한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거버넌스를 갖고 허락과 판독과 그래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누구에게 준다? 심볼릭이 클로징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 아닌, 믹스가 아닌 해석과 집행의 엄격한 분업을 만드셔야 되고 거기에 스폰서십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CTO 분들께도 디렉션을 줘야 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린 층과 닫힌 층이 있다. 어떻게 접합할지 결국은 최적화의 이슈다. 한 번의 딸깍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의 스코프를 작게 만들어서 거기서 두세 개가 잘 협업하는 것을 보면서 작고 단단한 세계를 조금씩 열어가면서 에이전트의 자유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C레벨의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여러분들의 예측과 액추얼 세계의 그 갭을 좁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분업하는지 그 최적화에 대한 인터페이스 컨트랙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코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변수를 어떻게 바꿨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슈퍼히어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1500만 60번의 가설을 검증해요. 막 죽어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똑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을 실제 세계에 오버라이드 시켜버리는 거죠. 즉, 이 월드 모델을 만들고 에이전트의 실행 세계를 만들면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CEO들에게, C레벨들에게 좋은 건 하나예요. 실패를 통해서 검증할 때 가장 확실하잖아요. 실패보다 우리에게 학습 효과가 높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실제 세계에서 하면 너무 라이프 코스트가 크잖아요.
안전하게 수백만 번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세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말하면 디지털 트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이전틱 트윈을 만들면, 에이전틱 트윈을 만들지 않으면 고스란히 여러분들은 프로덕션에서 그 실패를 여러분이 코스트로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100%요. 1개월, 2개월 안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실패해 봤겠습니까? 네, 저희의 실패 경험을 사세요. 사실 이 강연 대기업들에 가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도 하루에 3만 불 받습니다. 저 이틀에 5만 불 받아요. 1억 원짜리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책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네, 안녕하세요. 협업 툴과 AI, 특히 조직 도메인을 에이전트 친화적으로 모델링하는 스윗 테크놀로지스의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조직이 이제 AI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AX에서 우리가 단지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 도입할 것인지, 혹은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걸 넘어서 실제 우리의 조직 도메인을 어떻게 에이전트 친화적으로 모델링할 것인가 라는 에이전트의 실행 세계를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LLM을 중심으로 한 지능은 실제 우리 도메인을 모르더라도 아는 것처럼 암묵 세계에 우리 도메인을 내부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실제 우리 비즈니스 세계와 유사해 보일지언정 우리 조직의 이익과 책임을 끝까지 대변하는 세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당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세계를 설계하는 것이 조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AI 에이전트 실행 세계 많이 사랑해 주세요.